예,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사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퇴촌에서 그 공부방을 집에서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해법 영어를 이제 감행하기도 전에 일이었어요. 집에서 한 A4 용지로 한 50장 정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50장 정도 뽑아서 그걸 동네에 이제 붙이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 근처에 살고 있는 분인데 한번 상담을 간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상담을 뭐 몇 개 물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 경력 사항을 네이버로 한번 쳐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 그 전단지에 제 경력 사항 그다음에 제 경력 사항과 그리고 교습료 이런 걸 적었어요. 근데 제 경력 사항을 자기 아들이 봤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학원 출신인데 왜 그런 선생이 이 동네에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 말로는. 그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경력이 좋으면서 왜 이곳에서 공부방을 해요? 이렇게 완전히 나를 사기꾼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을 한 거지. 여기는 그냥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살고 좋은 선생도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나를 만나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걔는 나한테 배우지 않았죠. 근데 이 동네가 엄청 이제 시골 동네고 이제 작은 동네다 보니까 많은 게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그 학생은 살기는 퇴촌에 살면서 고등학교는 광주 시내에 있는 비교적 괜찮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퇴촌에 있는 모든 학원이나 이런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도 광주 시내에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학생은 어떤 그 괜찮은 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듣게 됐는데 2년제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의 믿음대로 된 거죠. 그 엄마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퇴촌에는 좋은 선생도 없고 퇴촌 애들은 그냥 대학을 들어가 봐야 반은 못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 봐야 그냥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주목받지 않는 그런 대학을 다닌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몇 분 되지 않는 그 어머니와 상담을 통해서 그 어머니는 굉장히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고 이곳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어 하셨고, 근데 탈피가 안 되니까 매사 짜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임이 안 가고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얘는 퇴촌에서 사는데 학교도 중학교까지 어떤 학교를 나왔냐면 진짜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나온 애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그렇다 보니까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쳐서 들어갔는데 그냥 훨씬 그냥 중하위권 그 정도 되는 고등학교? 그런 정도 되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봄이다. 맞아요. 고등학교 2학년 봄인가?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약간 중하위권 좀 못한 고등학교의 특징은 내신이 쉽습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얘가 단번에 내신 1등급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89점이 나왔는데 내신 1등급이 됐어요.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 엄마는 완전히 저를 막 찬양하는 그런 100% 신임하고 100% 찬양하는 그런 걸 막 인터넷에 막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막 본인이 운영하는 그런 데다가 막 올리고 막 이러셨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아무튼 그러더니 걔가 내신은 이제 1등급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수능 3등급을 이제 맞은 거예요. 영어를. 예, 영어를. 그 당시 수능이 좀 어렵게 나왔던 때인데, 아무튼 3등급을 맞아서 영어 덕분에, 예, 영어 덕분에 그 학생은 제 느낌으로는 수학도 못했고 국어도 별로 잘한 것 같은, 잘하지 않은 학생인데, 아무튼 그래서 인서울은 못돼도 경기, 예, 4년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광고하지 않는 그런 대학, 광고하지 않는 대학, 딱 말을 하면 그 대학을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는 대학, 인경기에 있는 그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제 경력이나 이력 사항을 예, 믿으셨나요? 예, 어머니께서는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믿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와, 진짜 우리 아들이 운도 정말 좋다. 예, 예. 와, 운이 정말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기뻤어요. 기뻤어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엄마가. 예. 그래서 이 두 명의 차이. 예, 한 명은 절대 이런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살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셨고, 모든 사람들 다 예, 의심하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대로 됐어요. 사람은 정말 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믿음대로 되는 존재구나, 이런 걸 정말 살아가면서 계속 느낍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애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다녔고, 예, 중하위권 그런 고등학교를 다녔어도, 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예, 있었고, 뭐든지 다 믿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 애가 대학을 들어가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뭐 이런 기쁨의 그런, 예, 그런 표현을 항상 일상에서 하며 산 그 두 명의 케이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의 힘이 굉장히 무섭다고 몇 번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요, 그때서부터는 정말 이게 정말 내가 망해서 지금 여기서 그 공부방을 하는가? 뭐 이런 느낌이 저한테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은,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고 그냥 몸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한 일이 뭐냐면 1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뭐 믿지 않는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정말 돌파구였습니다. 예, 그런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뭘 하시냐? 아침마다 예, 운동을 하세요. 운동 아니면 조깅. 예, 운동을 하면 운이 달라진다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몸에 에너지도 없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쥐어 짜듯이 이렇게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도 쥐어 짜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출근하는 사람과, 아침서부터 그냥 조깅을 하면서 몸의 에너지를 막 예, 이끌어내는 사람과는 그 하루에 이런 하루를 사는 거에 대한 패턴이 좀, 그 기운이 좀 달라질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왕년에는 좀 그래도 대우받고 좋은 데 있었는데, 예, 뭐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죠. 사업을 하면서 좀 그거보다 훨씬 뭐 못한 동네, 아니면은 뭐 아까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로 예, 따졌을 때 만약에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자칫하면 예, 그런 기운, 그런 동네에 흐르는 정말 기운이 없지는 않아요. 진짜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서 나오는 기운,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그곳에 매몰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그러려면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그런데 예, 아침에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예,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하면 진짜 더 좋겠죠. 아무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두 개를 다 한 것 같아요. 예, 새벽기도 갔다 와서 동네를 한 30분 정도 돌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예 저는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예.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제가 성남 수정구에 살다가 이제 그 분당 야탑에 살았던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하고 이제 말을 해보니까 성남에 옛날에는 막 그냥 뭐 이렇게 아줌마가 아니니까 그때는 막 가꾸고 살았으니까 그때 이제 피부과를 친구가 뭐 제 친구가 말하기를 성남 어디에 있는 피부과가 뭐 가격도 저렴하면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피부과에 또 이렇게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나는 그냥 피부만 다듬으러 이렇게 그냥 갔는데 예 그리고 거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원장이 나를 보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여기에서 피부과를 할 사람이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변명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기 확신도 없는 이런 원장의 병원에 와서 이거 받으려고 지금 이거 온 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너가 내 피부를 그냥 잘 피부가 좋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왜 내 앞에서 내가 원래는 여기서 피부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강남 어디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중얼 예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했거든요. 예, 확실히 막 자기 뭐 변명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매력적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선생님 왜 태촌에서 학원을 해요? 교습소를 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여기 정말 좋은 동네야. 너무 좋은 동네라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대치동 명강사였던 선생한테 이제 배우는 거니까 너네도 꿀릴 게 없어. 내가 너네한테 다 전수해 줄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속으로 낄낄낄낄 그러면서 좋아들 해. 예. 아무튼 예, 원장님들께서도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막 그냥 변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동네 애들은 왜 이래? 뭐 이런 거. 그거 정말 애들한테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이 동네 애들이 왜 이렇게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예.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성적을 좀 끌어올리고 좀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컴플렉스를 느끼며 사는 것을 좀 끌어올려주는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좀 주고 아이들의 길을 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왕년에는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교습소 하고 계시고 공부방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꼭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돋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난 사람들이 서울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옛날부터 저는 깨달았는데, 그걸 뭘 보고 제가 깨달았냐면 목사님들, 목사님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오래 교회를 다녔던 이제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을 보고 깨우친 게, 이게 잘난 사람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정말 깨우치는 게,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방에도 아주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정말 산골 그런 산골이 없어. 그런 산골이 없는데, 그런 산골에서 성도가 17명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20년 넘게 해도 성도가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로 돈을 벌고 계시냐면, 책을 써서 자신의 목회, 이렇게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는 쏠쏠하게 이제 잘 팔리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비슷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무슨 돈이 나올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주마다 많아야 5,000원 내고 뭐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이 책을 쓰셔가지고 가끔씩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셔가지고 또 많은 후원도 받고 이러셔가지고 지금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그 분이 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진짜 대단한 분이고 뭐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구나. 그리고 어디에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방송에서 그 목사님을 이제 취재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목사님을 이제 취재하러 가기까지 한 거예요. 그 산골짜기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빛이 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양준일 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양준일 님 화이팅. 이상이에요.